자, 효용 극대화 16번부터 3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제와 x와 y를 소비하는 값의 효용함수가 주어져 있다. 콥더글라스 30%, 70%를 지출한다. 내 소득에서. 예. 옳지 않은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단조성 맞죠? 콥더글라스니까 원점에 대해서 무차별수는 볼록할 것이고, 또 ICC 소득 소비 곡선이라는 것은 x제와 y제와 모두 다 단위 탄력적이에요. 원점을 지나게 되는 것이고, 효용을 극대화할 때 소득이 2배 증가하면 XJ 소비도 2배, YJ 소비도 2배 증가하게 됩니다. 이건 뭐 소득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이니까 쭉 다 알고, 효용을 극대화할 때 가격 소비 곡선은 XJ 가격이 하락할 때 YJ하고 XJ는 다 모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이니 X제만 양을 늘려갈 거예요. X제만 양을 늘려가니 YJ의 축과 평행한 것이 아니라 XJ 축과 평행하게 되는 거죠. XJ 축과 이렇게 X의 가격이 하락한다? 수평선으로 X축과 평행하다. X제와 YJ를 소비하는 효용함수가 주어져 있다. 그렇죠? 이거는 직선, 우하향하는 직선의 무차별 곡선을 갖는 것이며, 한계 대체율은 바로 다 알 수가 있겠죠. 2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상대 가격 py분의 px는 2분의 1이니까 항상 어떻게 돼요? x의 쪽이 더 크죠? x제와만 선택하는 겁니다. 자, 문제. 보완제가 아니라 대체제고요. 소비자가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y제를 전혀 소비하지 않는다. 맞는 표현이고, 한계 대체율은 2로 일정하게 되는 겁니다. 소비자가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득 전체를 x제에 지출해야 한다. 2번. 자, 18번.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주어져 있다. 네, 이거는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지만 콥더글라스 형태는 아닙니다. 따라서 x1과 x1과 x2의 가격이야. x1과 그냥 x2의 가격입니다. x1과 x2의 가격이야. 루트 x의 가격이 아니고. 예. 그러면 우리가 쉽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해보자고요. 루트 x 플러스 루트 y 이렇게. 예. 그리고 x2에는 단위당 1의 종량수를 부과한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이 x 1 플러스 1에다가 y는 200이라는 예선선이 있고, 그리고 이제 MRS를 구해야 되겠죠. MRS XY를 구해야 돼. 이거는 뭐 MUX는 이렇게 2분의 1에다가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MUY도 2분의 1에다가 Y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2분의 1, 2분의 1 없어지고 루트 X분의 루트 Y인데, 자, 상대 가격 어떻게 돼요? 2분의 2, 1이죠? 결국 Y하고 X는 동일한 개수로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4X는 200, X는 50개, 따라서 Y도 50개. 50개 팔렸고 하나당 1의 종량세를 부과하니까 정부의 조세 수입은 50이 되어야 합니다. XJ 한계용은 Y고 YJ 한계용은 X다. 네. 그러면 뭐야 이거? MRS XY는 MUX 나누기 MUY인데 이것이 어떻게 돼? Y고 X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상대 가격은 PY분의 PX 이렇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X, PX 하고 PY, Y. 아, 반씩 지출하면 되는구나. 예. 바로 뭐 구할 수가 있죠? 다음은 XJ, YJ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무차별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커지는 거지. 그럼 Y는 배드가 되는 거고 BJ와 X는 그시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BJY다. 옳은 표현이고. 한계용은 음의 값을 가지니까 BJ화가 되는 거지.
YJ 대표적인 예로 아우 시끄러워 소음공해 예산 제약의 효용 비화 조건은 소득 전체를 YJ에 지출하는 것이다. XJ에만 지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예산선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나는 YJ는 싫어요 하면서 이런 무차별 곡선을 갖다 대야지만 효용을 극대화하게 됩니다. 투제와 X화하면 소비하는 소비 효용 함수가 주어져 있다. 소득이 10만 원이고 XJ와 YJ의 가격은 각각 1만 원과 2만 원일 때. 자, 그런데 우린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좀 더 쉽다고 했죠. XJ는 3분의 1개씩 그리고 YJ는 1개씩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XJ 가격이 1이니까 1 곱하기 됐죠? 3분의 1개가 있어야 되고 더하기 YJ는 2만 원짜리인데 1개씩 있어야 돼. 맞죠? 네. 그럼 이거를 계산하는데 내 소득이 10만 원이라고 쓰면 10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면 3분의 1과 하나로 구성된 상품을 몇 개 구입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일단 밑에 거 계산해 보자. 어떻게 돼요? 3분의 3, 3분의 1 더하기니까 밑에는 3분의 7이 되겠지? 그럼 7분의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이 되는 거지. 이 안에 x제는 3분의 1개씩, y제는 1개씩. 따라서 답이 바로 나오죠. 어떤 도시의 시민들은 대형마트와 골목시장에서 생활용품을 구매하고 있다. 정부는 골목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골목시장에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 가격의 10%를 할인해 준다. 예. 그러면 골목시장을 이용할 때 기회비용이 작아지는 거니까 골목시장에서 더 많이 구입을 하겠죠. 더 많이 구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골목시장의 매출은 증가하게 되는 거지. 네. 그리고 또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 이후 나타난 효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자 라고 하는데 생활용품 생활용품에 대한 수요는 탄력적이래요. 탄력적.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가격이 할인돼 가지고 더 많이 구입하게 되니까 역시 골목시장의 매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알 수가 있죠. 역시 기억은 확실하게 맞는 거야. 골목시장 처음에는 매출량이라고 했다 이제 매출 금액으로 바꿔서 다시 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골목시장의 이윤 증가가 대형마트의 이윤 감소보다 크다.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대형마트의 이윤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모르잖아. 대형마트의 골목시장 대한 수요가 탄력적이다. 탄력적일 때, 그렇죠? 탄력적이다. 근데 탄력적일 때 이렇게요. 만약에 XJ하고 YJ가 있다. XJ를 구입하는 쪽이 가격이 저렴해졌다. 그럴 때 만약에 PCC가 이렇게 나면 PCC가 이렇게 되면 YJ에 지출하는 금액은 변화가 없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수평선으로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건 단위 탄력적인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XJ는 탄력적이지. 그치? 예. 그런데 YJ에 지출하는 금액이 작아지고 XJ에 지출하는 금액이 커졌지만 그 증가의 크기, 감소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는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네. 또 소비자들의 생활용품에 대한 전체 지출이 증가한다. 보조를 받게 되니까 대형마트에서 구입을 하던 골목시장에서 구입을 하던 예전보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선이 커졌잖아요. 예산선이. 그러니까 당연히 지출하는 금액은 커질 수밖에 없죠. 정부의 보조금 지출보다 소비자들과 대형마트 및 골목시장의 후생 증가가 더 크다. 역시 여기서도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소비자들의 후생이 증가하는 것까지는 알겠지. 예, 그러나
정부의 보조금보다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기억하고 디귿만 확실히 옳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소득 100으로 단골 상점에서 X와 Y만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있다. 단위당 가격은 15이다. 오늘 그 상점에서 X를 5단위보다 많이 구입하면 5단위 초과분에 대해서 가격을 절반으로 할인해주는 행사를 실시하였다. 네. 그러면 예산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초과분에 대해서 가격을 절반이야. 원래 XJ, YJ, X의 가격은 10, YJ 가격은 5 이러면 뭐 상대 가격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겠죠. 예. 여기 면적이 있는 거예요. 면적. 예. 그리고 또 하면 여기 어떻게 되는 거야? 5단위. 5단위를 구입하려면 원래 50이 나갔어야 되는 거죠. 50. 여기 5단위 이렇게 하면 50. 그러면 YJ에다가는 10개를 구입해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100을 다 쓰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것도 또 보자고. 절편도 보자고요. 절편. X제가 10원이니까 100원 다 쓰려면 10개까지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반값 행사라는 거지. 5단위보다 더 커질 때 5단위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을 하라는 거니까 반값. 이제 5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5. 그럼 예산선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5개에서 10개가 더 늘어난 최대 15개까지. 왜 처음에 5개는 2원씩 하는 거고 나머지 5개는 1원씩 하는 거고 내 소득이 100이니까 그렇죠? 예. 처음에 5개는 어떻게 50을 쓴 거야. 나머지 50을 반값으로 쓰려면 어떻게 돼? 이제 추가적으로 10개를 더 구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15개지. 그러면 면적의 증가율은 어떻게 되느냐? 면적의 증가율은 여기 이 면적에서 여기 면적만큼 더 커지는 거잖아요. 예. 어차피 뭐 나누기 2는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예.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원래 예산선 X제는 최대한 10개 그리고 Y제는 5니까 최대한 얼마요? 20개까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2분의 1은 안 해도 되지만 또 2분의 1 해. 그래. 그래서 삼각형 녹색의 면적은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런데 늘어나는 면적은 높이가 10이고 여기 옆에 5개만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다 이렇게 똑같은 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20분의 5. 예. 5, 20분의 5. 그죠? 곱하기 100 하면 25%. 네. 4분의 1이니까요. 그죠? 네. 25% 증가하게 된다. 어떤 개인이 두 가지 재와 X와 Y를 QX, QY만큼 생산하고 있다고 하자. 가격 수용자인 이 개인은 X와 Y를 시장 가격에 판매 혹은 구매함으로써 X와 Y를 CX, CY만큼 소비하는 소비자이기도 하다는 결국 만들고 쓰고 하는 거야. 그렇죠? QX, QY가 주어진 상태에서 X의 가격이 상승할 때 이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변화로 옳은 것은 예. 그러면 뭐 그림을 그려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그렇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자, 만약에 X제도 만들고 Y제도 만드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우리는 이제 보통 뭐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할 땐 이렇게 합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X제, Y제에 지출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만들어내는 양을 X바, Y바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전형적인 세팅이 되는 거지. X바, Y바는 내가 만드는 거고 X하고 Y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예산선이 그려지게 될 때 여기 기준이 뭐냐면 여기 기준이 X바, Y바입니다.
내가 x와 y를 이만큼 만들어내고 이쪽에서 만약에 무차별 곡선이 접하면 나는 만든 것보다 적게 x제를 쓰니 x제를 갖다 팔고 y제는 더 쓰겠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만들어내는 것보다 x를 더 구입하겠다. 그 대신 나는 y제를 팔겠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접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내가 만들어서 내가 그 양만큼만 쓰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게 됐고요. 그런데 x의 가격이 상승할 때, 자, x의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선이 이렇게 피벗, 회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셔야 돼요. 예. 소비하는 것, X제를 소비하는 것이 만든 것보다 작았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지금 접하고 있다는 얘기야. 제가 여기다 1번이라고 해볼게요. 기억이라고 할까? 기억에서 했던 거야. 그러면 XJ 가격이 상승하면 더 높은 효용을 얻으려고 하겠죠. 예, 효용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기억은 옳은 표현이고요. 가격 상승 전에 CX와 QX가 같다라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빨간 예산선에서. 근데 XJ 가격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X제를 만들어내는 양은 X바지만 소비하는 양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효용은 증가하게 됩니다. 니은도 옳죠. 그럼 디귿. 가격 상승 전에 했는데 가격 상승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가격 상승 전에는 CX하고 QX가 똑같았어. 근데 가격 상승 후에는 소비점. 아까 줄어든다고 했었잖아요. 여기 똑같잖아요. 그죠? 디귿도 옳은 거죠. 그런데 가격 상승 전에 어디서 접하고 있었냐면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있었던 사람이야. 그렇죠? 근데 가격 상승 이후에는 여전히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이건 트릭인데 만약에 무차별 곡선이 이런 식으로 가면서 여기서 접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효용을 올릴 수가 있어요. 효용을 올리는 조건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내가 만든 것보다 소비하는 것을 줄여야지 효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을은 아니지, 그치? 네, 됐고요. 그렇게 될 수 있다. 반드시가 아니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원래의 표현은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효용이 무차별성이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여전히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겠지. 하지만 반드시는 아니라고 그랬다고요. 이렇게 접할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의 모든 소득을 노트와 라면을 구입하는데 지출한다. 합리적이다. 최적 선택이다. 예. 라면 가격이 상승했을 때 라면의 소비가 반드시 감소한다?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지? 네. 라면 가격이 상승했을 때 노트 소비도 반드시 증가한다? 또 알 수가 없는 거라고요. 노트와 라면의 가격이 이전에 비해요. 동일한 비율로 상승한다면 그렇지? 두 제가 모두 소비를 감소시킨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지금 정상제 열등제라는 표현이 없다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예산선에서 모두 다 지출하게 될 때 모두 다 열등제일 수는 없어요. 모두 다 열등제일 수는 없지. 하나는 정상제, 다른 것 정상제도 되고 정상제 열등제도 되지만 둘 다 열등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 여기 모든 소득을 다 지출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으니까 따라서 소득이 증가했을 경우 반드시 하나의 소비는 증가하게 된다. 왜? 둘 다 열등제일 수는 없다. 철수는 망고와 쌀 두 제만을 소비한다. 망고는 킬로그램당 2,000원, 쌀은 킬로그램당 1,500원. 망고 마지막 손이 단으로부터 망고의 이제 분수를 잘 써야 돼. 망고의 한계 효용. 여기다 MU 망고 이렇게 써볼게요. 그것이 1원당 20이라 그랬어. 그렇지. 1원당 20이라니까 밑에다 바로 PX 쓰는 거지. 네. 그래서
망고 소비의 1인당 한기용은 20. 근데 20이라고 써놓고 그러면 쌀의 가격이 있고 여기 위에 MU 쌀이 있고 쌀 소비 1원당 한기용은 10. 자, 그럼 망고의 원당 한기용이 더 크겠죠? 그럼 뭐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망고를 더 구입하고 쌀을 더 구입해야 한다.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A의 효용 함수가 있다. 4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2분의 1, 2분의 1만 보면 되는 거죠. 내 소득의 반씩 지출한다. 자, XJ와 YJ는 모두 정상제이다. 맞죠? 그죠? 예, X의 숫자, Y 숫자가 소득이 많아질 때마다 더 많이 선택을 하게 될게요. 정상제. 예. 그러면 만약에 똑같이 지출하게 되는데 XJ 가격이 YJ 가격의 2배라면 YJ 선택은 반값이니까 2배 더 해야 되겠죠. 예, 맞고 코업 더글라스니까 한계 대치율은 체감하고 YJ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X를 선택하는 것은 변화가 없다. 왜? 코업 더글라스 효용 함수에서 YJ 수요의 탄력성은 단위 탄력적이에요. 따라서 YJ 가격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YJ 지출하는 금액이 변화가 없으니 XJ 지출하는 금액도 변화가 없다. 따라서 XJ 가격이 변화가 없으면 XJ를 선택하는 양도 변화가 없다. 자, 그럼 이제 2번은 왜 옳지 않은지 보자고요. 일단 PY분의 PX는 어떻게 되는 거야? 2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mu x 나누기 mu y도 2가 돼야 되니 y제 한계용의 2배가 돼야 되는 거겠죠. 네. 2번은 옳지 않고요. 자,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2제와 x, y를 소비하는 을의 효용 함수가 있다. y의 가격이 4배가 되었을 때 원래의 효용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소득을 구하면 자, 그럼 이제 원래를 해봐야죠. 가격 변화 전 x의 가격 1, y의 가격 1 이렇게 되어 있으니 pxx는 30, pyy는 30. 여기서 x제와 y제의 가격이 1이니 첫 번째 선택은 x제와 30, y제와 30개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효용함수에다가 잡아 넣게 되면 900이고 여기에 30 곱하기 30은 900이고 루트를 씌우면 30이고 2를 곱하면 60이 되는 거지. 이놈이 바로 원래의 효용 수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똑같이 px, x는 30인데 x의 가격은 변하지 않았으니 동일하게 30. 하지만 yj의 가격은 4배가 돼가지고 30을 지출해야 되니까 7.5개. 그러면 나중에 효용은 이 루트 x, y에다 넣게 되면 2 곱하기 루트 30에다가 10분의 75 없어지고 3호 15 37, 21, 225, 15 30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원래 효용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x제와도 2배, y제와도 2배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소득이 얼마라고요? 60이요. 그럼 필요한 소득은 얼마요? 120이요. 따라서 추가 소득은 60이 되는 겁니다. 어느 소비자가 재화 A를 XA만큼 소비하고 재화 B를 XB만큼 소비할 때 얻는 효용이 있다. 이거 그냥 40%, 60% 바로. 재화 A 가격은 20, 그치? B의 가격은 40. 예. 그러면 바로 나가는 거죠, 뭐. X 재화의 가격이 20이고 최적의 선택을 했을 때 250에 10분의 3은 어떻게 되는 거야? 뭐 200, 이것도 꼭 이렇게 뭐 해야 되나? 100이네요, 뭐, 그죠? 100. 이렇게. 그럼 y제는 40인데 최적 선택을 했을 때
그냥 2대 3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지, 그지? 예. 150 이렇게요. 예. 그러면 x제와의 선택은 5개네. 틀렸고요. y제와의 선택은 15를 4로 나누니까 4, 3, 12, 4, 7에 28, 4, 5, 20, 3.75 맞네요. 그죠? 최적 선택에서 한 개의 대체율과 상대각 비율은 같아야 되는 것이고 두 제와의 소비를 동시에 2배 증가시킬 때 효용은 2배보다 더 크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딱 2배 증가하겠네요. 그죠? 왜? 선택이 다 2배씩이 됐으니까 이렇게 2x의 0.4승 2y의 0.6승 그럼 2의 0.4승이랑 2의 0.4 빼면 딱 2배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생산 기술, 생산 함수 시간에 K차, 동차라는 걸 학습하게 될 거예요. 물론 학습하신 분들도 있었고 그걸 이용하면 됩니다. 역시 뭐 우리들한테 필요한 것은 2번 마지막 문제 완전 대체관계인 x제와 y제를 소비하는 김씨의 효용함수가 주어져 있다. 됐죠? u는 효용의 크기고 x, y는 수량을 의미하고 이렇게 그리고 xj 가격은 2, yj 가격은 10이야. 그렇지? 이거 원당 한계용으로 밥을 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10분의 1, x쪽이니까 내 돈을 다 어디에다 지출한다? xj에만 지출한다. xj 2짜리를 xj에만 지출해서 50원을 다 쓰려고 하니까 xj는 25개, yj는 0이다. 따라서 효용은 25가 된다. 수고하셨습니다.